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세계약서 셀프로 작성하기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기가 되면 새로운 세입자랑 신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은 당연 부동산에서 하게 되니 별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면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들 하시나요? 거래하는 만만한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에 부탁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디 가서 부탁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와 직접 재계약하는 셀프로 전세계약 작성하기입니다. 특히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재계약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재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이 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집이 있다면 만기가 되면 항상 고민이 생깁니다.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약이 필요한지 직접 사례를 가지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닌 일반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보시면 도움되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네요. 들어가기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래야 하나여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 즉 세입자는 이래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 집주인은 직접 들어오지 않는 이상 거절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5% 범위 내에서 2년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때 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기존 보증금이 5억입니다.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네요. 2,500까지 가능한데 계산하기 쉽게 2천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금 5억 2천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 전세계약 만기는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재계약하는 전세 계약입니다. 우리 부동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세 계약서 양식입니다. 부동산마다 양식은 조금 다른데 내용이나 형식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단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맨위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계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법적인 내용, 그리고 중간에 공란으로 있는 특약사항입니다. 작성이 끝나면 맨 아래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 날인을 하면 계약서가 마무리되네요. 계약서를 셀프로 작성할 때 신경 쓰이는 게 특약사항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맨 위에 나오는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계약 내용입니다. 먼저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등기부상에 있는 현황을 그대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소재지입니다. 등기부에 있는 물건지 주소를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등기부 주소는 아직은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집은 주소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00번지, 제일 좋은 아파트 101동 101호, 이렇게 마지막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안양에 제일 좋은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는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 지은 건데 이름이 괜찮네요.
그리고 토지의 지목, 면적, 대지권,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도 등기부에 표시된 그대로를 적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임대할 부분은 101동 101호 전부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인 경우는 위치를 표기하면 됩니다. 2층 전부 또는 1층 전면에서 좌측 방 2개 이런 식으로. 다음은 계약 내용입니다. 2천만원 정액해서 5억 2천에 계약하는 내용은 기재를 하면 되네요.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잔금은 어떻게 표기할 건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존 보증금 5억을 계약금으로 하고 그리고 정액분 2천만원을 잔금으로 하는 게 가장 단순하면서 쉬운 방법입니다. 보증금은 5억 2천만원입니다. 계약금이 5억입니다. 현 보증금 5억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잔금이 2천만원이 되겠네요. 정액분 2천만원이 잔금이 되네요. 계약금 5억은 현 보증금으로 이미 지급이 된 상태네요. 정액분 2천만원만 잔금으로 지급하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눈에 잘 들어오면서 단순해 보입니다. 잔금 지급일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존속기간, 계약기간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로 표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금액 표기는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한글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같이 표기를 하면 읽기도 쉽고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계약 내용 아래에 있는 기본적인 법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자체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만 보겠습니다. 빠르게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및 전대 등입니다.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용도 변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의 해지입니다. 위 조항을 어겼을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계약의 종료입니다. 만기가 되어 계약이 종료가 되면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계약의 해제입니다. 이 부분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즘은 대부분 다 알고는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은 셀프 계약할 땐 해당 사항이 없네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도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식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약사항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중개사가 다 알아서 적고 설명까지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직접 하게 되면 뭘 적어야 하는지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 재계약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약사항 빈칸에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한다. 1번 사항은 부동산에서 임대차든 매매든 이 문구는 을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계약이니 혹시라도 여기서 파손이 있거나 구조를 변경하게 되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관리비 및 모든 공과금은 잔금이 전출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니 굳이 안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세 번째 특약은 계약갱신 청구권 재계약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입니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임대료 5% 범위 내에서 정액하여 체결하는 재계약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임대료 5%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문구가 없다면 다음에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 행사를 다시 할 수도 있겠지요. 재계약서 작성할 때 이 문구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약금 5억 원은 기존 보증금으로 하며 정액분 2천만 원을 잔금으로 한다. 위 계약 내용에 계약금 5억 원은 기존 보증금으로 하고 그리고 정액분 2천만 원을 잔금으로 하는 것으로 작성한 내용은 특약에 별도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번째 특약은 일반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본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거래 관리에 따른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문구도 그대로 적어두면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때를 쓰거나 억지 부리지 말고 법에 따라 그리고 일반 상식에 따라 판단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입자가 기존의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새로 받는 경우에 필요한 특약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 동의키로 한다.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적어두면 되네요. 그리고 참고로 요즘은 전세가가 높다 보니 대부분 전세대출을 하게 되는데 신규 대출은 반드시 부동산에서 계약한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인 경우도 부동산에서 계약한 전세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지점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작성할 땐 막연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재계약서를 쓴다면 3번과 4번 특약은 문구 그대로 활용하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돌발 퀴즈입니다. 앞에서의 특약 외에 요즘 임대인분들이 특약에 꼭 넣어달라고 하는 별도 특약 1위가 뭘까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이렇게 기본적인 특약이 들어가고 그리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원하는 특약이 있으면 추가로 넣게 되지요. 임대인, 즉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면서 꼭 넣어달라고 중개사에게 부탁하는 특약, 정답은 이겁니다. 임차인은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기로 한다. 요즘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백지 등을 훼손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다음 세입자가 집 보러 왔을 때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애완동물 자체를 싫어하기도 하고 실제 만기가 돼서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네요. 특약까지 끝냈으니 마지막으로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인적사항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면 되네요.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그리고 이름까지 기재를 합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적으셔야 하고 그리고 이름은 자필로 적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인쇄된 이름 옆에 자필로 적게 하는데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계약을 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인까지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인적사항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네요. 인적사항 기재가 끝났으면 자필 서명하고 날인하면 계약서가 마무리되네요.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장이나 사인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세계약서 셀프로 작성하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특약만 신경 쓰면 됩니다. 직접 작성해보고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재계약서 작성을 부동산에 부탁하면 중개사들은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그리고 재계약서 작성을 부동산에 부탁하면 수수료는 얼마나 받나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재계약서 작성을 부탁할 때 중개사들이 좋아하던가요? 아니면 싫어하던가요?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나 달라고 하던가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음에 드는 부동산 있으면 잘 사귀어서 부탁하는 방법이네요. 이런 손님은 돈 안 받고도 잘 해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